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1 물류 공동화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에 물류 공동화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에 효과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공동화의 효과는 참여업체 측면과 대리점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그 효과를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화를 이룸으로써 물류 공동화를 이루면서 참여업체 측면에서는 공동 보관하고 공동 배송을 통해서 단위당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수배송 효율이 향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동화에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률이라든가 적재율 향상을 이룰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시설, 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가 억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물류의 특수한 차량을 준비할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쓸 수 있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가 억제돼서 참여업체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류 별도의 인력을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인건비 감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차량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의 인건비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차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공동 구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독 기업 처리 물량 증대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즌에 따라서 갑자기 물량이 증대됐을 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하절기에만 물량이 증대된다든가 동절기에만 물량이 증대된다 그랬을 때 그런 한계 극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 공동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죠. 또한 시간의 단축, 그리고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서 오히려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체의 물류 공동화의 효과를 보면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계화로 생산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량 부정기 화물 수송이 가능하고 입출하 활동이 체계적으로 계획화되기 때문에 물류 공동화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물류 공동화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자기 회사가 갖추지 못한 물류센터 때문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류 공동화 효과 중에 대리점이나 소비자 측면인데요. 다수 납품 차량에 의한 점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모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여러 차가 올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에서 그 많은 종류를 각각 이 차가 가지고 온다 그랬을 때 굉장히 혼선이 빚겠잖아요. 그러나 한 곳에서 모아서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혼잡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대리점 입장에서 또 납품 횟수라든가 수화 건품 시간이 감소돼서 판매에 오히려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쇼핑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물류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예를 들자면 주택가나 상점가 등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소비자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데요. 이 물류 공동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소비자는 굉장히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상품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구매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상품을 별도로 비행기나 화물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공동으로 묶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한국에 오는 물류를 공동으로 모아서 가져와서 오기 때문에 n분의 1로 부담을 하니까 한국에서 구매한 비용에 약간 더 추가하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예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류업체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동 물류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정된 물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류업체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이 되고 또 그런 계약 체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정된 물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량 물량 혼적으로 규모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적은 화물을 공동화 이룸으로써 혼합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수송 효율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미 계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 효율이라든가 회전율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기사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에 공차 차량 공간이라든가 또 쓸데없는 차를 여러 대를 움직여서 갈 필요 없이 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 공동물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에너지 효과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업체 측면에서도 물류 공동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 산업적 측면에서는 물류 비용이 감축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소비자도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내용까지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복 교차 수송이 배제되니까 물류비 절감이 나온 내용인데 이 모두가 물류비 절감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물류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축소돼서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한 복잡한 여러 번의 물류 이동으로 인한 어떤 매연이라든가 교통 혼잡 이런 데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또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까지도 가는 사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또 차량의 적재 효율 향상으로 인해서 배송 비용이 절감되고 운임 요금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또 복잡한 거래 교섭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효과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크게는 물류비 절감에 의한 기업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물가 억제에 기여를 하는 사회 산업적 측면까지의 물류 공동화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효과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류 공동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 공동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본데요. 공동 수 배송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물류 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 수송 배송 체계, 수배송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수배송 체제 구축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화물을 수배송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을 보유해야 되고, 또 일정 구역 내에 그런 유사업체나 배송을 실시하는 복수 기업이 있어야만 물류 공동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그랬을 때는 공동화를 이루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유사업체나 복수 기업이 존재했을 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 또 대상 기업이 그 공동화를 이룰 대상 기업들 간에 배송 조건이 유사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동화를 이루기가 힘들겠죠. 또한 공동 배송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공동 배송을 위한 주관 업체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 공동 배송을 주관하는 업체가 있어야만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수배송의 효과는 빈 공간 없이 적재율이 향상이 되겠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송 차량을 적게 싣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보다 배송 차량이 공동으로 묶어서 가기 때문에 배송 차량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차량 유지비 절감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무 처리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수배송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동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납입 빈도 향상으로 재고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내 차가 적은 물량을 싣고 움직일 수 없는데 이건 공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움직임으로써 재고품의 신선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수배송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 공동화 방안 중에서는 이런 공동 수배송 체제를 도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공동 집배송 단지를 건립을 해야 되겠죠. 또한 물류 단지와 물류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고, 물류 자회사와 공동 물류회사의 건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각 기업별 물류 관리 조직을 통합을 해서 물류 자회사 설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공동 기업 간 물류 관리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그 기업 간에 물류 관리 조직을 통합을 해야만 공동 물류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를 이루는데 공동의 수배송 체제, 공동의 집배송 단지, 물류 단지와 물류 센터, 그리고 물류 자회사와 공동 물류 회사 이런 건립이 있어야만 물류 공동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추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기업에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밀 유지 문제인데요. 시스템을 노출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팔리는가의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내 상품의 물류량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밀 유지 문제 때문에 공동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독자로 공동화를 않고 독자로 하는 기업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의 차별화가 곤란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 예를 들었는데 쿠팡은 당일 배송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날 발주하면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24시간 이전에 도착을 시키는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런 차별화를 물류 공동화에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업 자체 내에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차별화를 이루기는 곤란하다.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송 수요의 세분화, 개성화 현상인데요. 수요처에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자기 제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세부적으로 맞춰주라고 했을 때는 공동화를 이루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물류 전문가, 리더나 조종자 확보 문제인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고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람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물류업자 문제인데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또 공동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뭐 여기에서 물류업이니까 여기까지를 해달라. 그래서 높은 의존도가 있었을 경우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 및 포장의 다양한 규격과 취급 특성인데요. 제품의 어떤 포장 규격 그리고 위험물이라든가 취급 특성 때문에 공동화를 못 이룬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한 출하 시간이 집중돼서 배송 순서 조절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공동화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도저히 맞지 않았을 때는 공동화를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웬만한 예외적인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대다수 물류 공동화의 효과나 이점이 높기 때문에 공동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류 공동화의 성공 요인을 우리는 요건을 알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어떤 공동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그 욕구, 합의, 또 어떤 시기, 환경 조건, 행정 지원 등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구성의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기라든가 어떤 환경 조건,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공동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또 구성원이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자기 이해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전체 이익을 위한 공동화를 추진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이 기관은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수량 통합이라든가 취급 효율 향상, 대치수단 선택의 향상 등을 조금 취급 로트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참여 기업의 물류 체계 연동화를 위해서 표준화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동화를 이루는데 여러 회사가 모아지기 때문에 공동 규칙이 정해져야 되고 표준화가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 체계가 연동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돼야 가능하겠죠. 또 기계와 성역화를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계화를 시켜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하드웨어적인 어떤 배송 센서를 건설해야 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전산화에 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꾸준히 협력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물류 공동화 효과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만큼 효과가 높다고 하는 부분은 물류 공동화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큰 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물류비 절감입니다. 물류비 절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제3의 이윤이라고도 하는데, 물류비가 기술의 평준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도 뭐 거의 이 수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원가가 거의 노출이 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은 물류비 절감이다. 그래서 물류비는 제3의 이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류비를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남겨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장점은 물류비가 낮아짐으로써 소비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류비 감소에 의한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봤더니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많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게 공동화로 묶어서 움직임으로써 연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음으로써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기업의 절감과 소비자의 이익이 온과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류 공동화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물류 공동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여 업체 측면에서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차로 움직이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 불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시설, 이런 내용을 굳이 각각 기업마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이익까지도 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물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대리점이나 소비자 측면에까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에서도 물류업 쪽의 내용에 시장이 하나 생겨서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복잡한 거래가 감소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물가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 공동화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던 기업이 하던 아니면 물류 기업이 이 내용을 진행을 하던 수배생 체제를 도입해야 되고 집회성 단지를 건립해야 되고 물류 단지나 물류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물류 자회사나 공동 물류회사를 건립해야 되는 복잡한 구조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큰 범위에서 국가적인 이익까지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물류 공동화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에서 물류 공동화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다분히 예외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예외적인 내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대다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물류관리론을 배운 사람으로서 효과뿐만 아니라 문제점까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강좌 물류관리론 10주차 10-1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